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프로 스포츠계에 그 에이전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유명한 뭐 그런 영화도 나온 게 있죠. 제가 제목 기억엔 톰 크루즈가 에이전트로 나온 그런 영화도 있고, 이 쩌리 전쟁이 상당히 좀 심하게 일어나는 모양이죠, 에이전트 간에. 네, 말씀하신 대로 1996년에 탐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제리 맥과이어를 통해서 맞아요. 예, 맥과이어. 네, 국내에서 또 에이전트가 소개된 적이 있고요. 예. 최근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벨기에 공격수 루카쿠를 이적료 1,111억 원에 영입을 했는데요. 예. 최근에 선수들의 몸값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데, 네. 초대형 계약 뒤에는 에이전트들이 있고요. 네. 또 이탈리아 출신 에이전트 라이올라는 지난해 포그바를 이적료 1,381억 원에 맨유로 이적시킨 데 이어서 네. 루카쿠의 대형 계약까지 이뤄냈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10억, 1억 그래도 많은데 1,111억 이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네요. 보통 이런 에이전트들이 어느 정도, 왜냐면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마진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방송료나 이런 거 챙기는 거 말고요. 네. 보통 에이전트들은 얼마 정도 이렇게 가져갑니까? 네, 일단은 에이전트들은 또 이적과 연봉 협상, 또 세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요. 네. 통상적으로 수수료로 선수 연봉과 이적료의 5%에서 10%를 챙기고요. 그렇군요. 미국의 스카보라스 같은 경우에는 또 계약 총액이 2조 6,680억 원에 달하고 네. 수수료만으로 1,357억 원을 벌었습니다. 와, 프로 골퍼들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캐디 연봉이 몇십억 한다는 사람도 제가 뉴스로 들어봤지만, 이 에이전트가 2조에서 상당하네. 포르투갈 출신 멘데스가 얼마 정도 이적료를 받았죠? 네, 멘데스는 지금 축구 선수 호날두 에이전트로 유명하고요. 예. 최근에 스페인 마르카란 매체에서 멘데스의 고객들로만 축구 베스트 11을 짰는데요. 네. 멘데스가 움직인 돈을 합하면 무려 1조 1,32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야. 이 보라스가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죠? 네, 맞습니다. 보라스가 2013년에 류현진의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계약 당시에 또 마감 30초까지 버티다가 6년간 417억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요. 예. 또 2013년에는 또 보라스가 추신수와 텍사스에 7년간 1,400억 원의 계약도 이뤄냈습니다. 예, 왜 30초까지 버티다가 찍었어요, 도장을? 네, 사실 보라스는 이제 류현진 쪽에 서서 연봉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버틴 거고요. 네. 사실 30초까지 버티기가 쉽지 않은데, 굉장히 두둑한 배짝으로 또 대형 계약을 또 이뤄냈습니다. 이 보라스의 인생을 보면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대단해요. 그죠? 마이너리그 선수였다가, 약사했다가, 변호사 자격증 딴 뒤에 에이전트 업계에 뛰어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네,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보라스 인생도 파란만장하고요. 또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인데, 또 경제학자와 심리학자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또 선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또 최고 계약을 성사시킨 인물로 유명합니다. 아까 맥가이어 말씀도 해주셨지만, 이 선수하고 에이전트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축구 선수 호날두와 에이전트 멘데스는 거의 형과 동생 관계처럼 지내고요. 네. 호날두가 멘데스 결혼 선물로 그리스 섬을 통째로 구매해서 선물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입니다. 저도 다음에 한번 에이전트가 돼볼까 합니다.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결벽증은 아닌데 제가 옛날에 누구로부터 이 에이전트가 50%를 가져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민 기자 이야기로는 한 15% 정도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어쨌든 우리 박빙률 기자 나오셨는데 경제 전문 기자니까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에이전트가 한 15% 챙기는데 그 돈이 수천억이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근데 뭐 잘하는 에이전트 같으면 예. 수수료 개념으로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뭐 그런 에이전트가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참 경제학은 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 경제부 기자 하셨어요? 글쎄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자, 경제는 얘기가 전문이지 코너 시간이고요. 오늘은 면세점 점수 조작 사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비선실세 최순실 요 두 사람 이야기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감사로 인해 가지고 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원래 여기서 의혹이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시작된 감사인데요. 지난 11일에 감사원이 이제 발표한 결과를 보니까 네. 뭔가 조금 냄새가 난다. 그리고 실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부분은 개입한 것 같아. 이렇게 좀 무게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가결이 된 뒤에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015년과 2016년에 있었던 면세점 특허 심사 관련해서 뭔가 좀 의혹이 있었다. 네. 이것 좀 밝혀달라. 이렇게 감사원이 요청을 했고요. 이게 이제 7개월 만에 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모 종편에 제가 패널로 나가서 어느 네. 회사가 특허를 받을까 이걸 가지고 패널들끼리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입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 예. 뭐 특정 기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2015년의 경우는 롯데였었죠. 네. 이번에 그 감사원 결과도 보니까 예. 뭐 결국은 이 두 차례 2015년에 있었던 두 차례 이제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관세청이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사실 2014년, 15년 당시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 마구 몰려들고 오면서 갑자기 이 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이처럼 그렇죠. 예. 뭐 어떤 경우는 마치 미래 사업처럼 그렇죠. 이렇게 좀 부풀려졌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당시에 이 사업자 선정에 대해 가지고 언론들이 네. 면세점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 그 면세점 1차 대전이 바로 2015년 7월인데요. 예. 그때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이제 두 개의 이제 면세점을 대기업들한테 주겠다. 신규 면세점을 선정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HDC 신라 면세점 그리고 한화 갤러리아 타임월드 이 두 곳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감사원이 감사를 해 보니까 이 관세청이 세 개의 그 계량 항목 평가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을 해서 예. 심사위원들에게 제공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산이 잘못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화의 경우는 정당한 점수보다 240점을 더 많이 받았고 네. 호텔 롯데는 190점을 더 적게 받았다. 그래서 이 두 쪽의 결과가 바뀌었다. 네. 원래는 롯데가 되어야 되는데 한화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대기업, 굴지 대기업들이 고작 한다는 게 면세점 특허 받기 위해서 이러고 있느냐. 맞습니다. 창피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한 기억이 나요. 네. 이 조작까지 했다고 하니까 참 한심스럽게 거지가 없는데 어떤 조작을 한 겁니까? 네, 뭐 1차 이 면세점 대전의 경우에 하나랑 롯데 어떻게 바꿨느냐 봤더니 그러니까 뭐 하나는 점수를 더 많이 주고요. 예. 롯데는 깎는 방법이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경우는 이제 매장 면적에 원래는 이제 매장 면적만 따져야 되는데 공용 네. 면적을 합쳐가지고 네. 점수를 줬고요. 또 이제 법규 준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는 이제 보세구역 운영인 점수와 네. 그리고 이제 수출입 업체 점수 두 개를 합쳐서 평균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하나 쪽이 이 보세구역 쪽이 약하다 보니까 예. 요거는 쏙 빼고 수출입 업체 점수만 예. 해가지고 또 점수를 준 게 있었고요. 예. 또 중소기업 제품 매장 설치 비율도 이 면세점에서는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우리가 많이 활성화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필요하는데 원래는 이제 매장 면적을 비율로 점수를 줘야 되는데 네. 호텔 롯데에 대해서만 영업 면적을 기준으로 점수를 줬습니다.
이 영업 면적은 뭐냐면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는 빼고 예. 이 바로 이제 전시하는 그쪽만 주는 건데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적은 점수를 받게 되죠. 그렇네요. 이게 1차 대전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2차 대전은 또 어떤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2015년 11월에 있었습니다. 넉 달 뒤에. 넉 달 뒤입니다. 예. 근데 이제 7월 달 같은 경우는 신규 면세점이고요. 예, 예. 2015년 11월은 기존 면세점 중에서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니까 예. 재심사를 해서 연장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업체를 줄 것인지 예. 이제 이것 따지는 거였는데 예.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으로 넘어가고요. 예. 또 SK의 워크힐 면세점이 신세계 DF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근데 이것도 결국은 이번에 감사를 해보니까 이 두 개의 그 계량 항목 평가 점수를 역시 예. 또 관세청이 부당하게 산정을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호텔 롯데는 정당한 점수보다 무려 191점을 적게 받고요. 네. 두산의 경우도 48점을 적게 받았는데 여기서 벌써 이제 140점 차이가 나니까 예. 그 결과가 뒤집혀졌다. 그러니까 원래는 롯데가 돼야 되는데 두산이 돼버렸다. 두산이 돼버렸다. 2차. 예. 예. 1차는 롯데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됐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주실 걸로 제가 기대가 되는데 네. 이쯤 되면 이제 롯데는 돈 봉다리를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중에 제가 그 뭐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이유가 왜 이렇게 두 번 다 평가 점수를 박하게 줬습니까? 이번에 이제 감사원이 이제 관세청 담당자한테 물어봤는데 예. 얘네도 왜 그랬냐 그랬더니 또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느냐 했더니 일단 담당자들은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통상적인 실수였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뭐 감사원이 수사권까지는 없다 보니까 네. 요 정도만 묻고 말았는데요. 예. 근데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하기 힘들죠. 당연히 안 되죠. 당시에 박근혜 정부하고 롯데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는 말이 있습니까? 그때 롯데 가족 그것 때문에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런 구조도 있었고요. 예. 그 전에 이제 롯데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예. 사실 좀 무리했죠. 네, 득을 많이 받았다. 잠실 그저 100몇 층짜리 맞습니다. 제1롯데월드 그때 건설 허가를 받았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많이 특혜를 받았던 업체가 네.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이명박 정부랑 박근혜 정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죠. 예. 그래서 뭐 그다지 그 박근혜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예. 이제 또 그 점에 이제 발생했던 이제 롯데그룹의 이제 승계를 둘러싼 네,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들 그것들이 이제 같이 복합이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6년이 돼가지고 전세 역전되네요. 상황이 바뀌네요, 그죠? 네,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예. 박근혜 정부가 롯데그룹을 싫어했을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신규 면세점 내 곳을 우리가 또 허가해주겠다. 이런 발표가 장사까지 하네요. 이제 네, 특허 4월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2015년 7월하고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뭐 신규 면세점 두 곳도 허가를 해줬고요. 또 이제 기존 면세점도 우리 연장을 다 해줘가지고 다 끝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4월이 되면 그 해가 넘어가 4월이 되면서 우리가 또 추가로 내 곳을 내주겠다. 예. 정부가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감사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관세청이 한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예. 한 곳 정도는 더 이렇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 예.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을 보면, 근데 더는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예. 묵살이 되고 내 곳 그대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내 곳 중에 한 곳을 또 롯데 면세점이 롯데월드타워점 가져갑니다. 참, 뭐 말문이 막히는데 문제가 있었는 건 분명한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도 이제 보니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 경기수석실이 바로 기획재정부 얘기를 하고요. 네. 또 기획재정부는 또 바로 관세청에 얘기하는 네. 이런 또 명령 그 단계가 이게 작동을 합니다. 예. 심지어 보니까 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기획재정부는 4개 면세점 신규 허가내 주는 것을 우리가 이행하겠다. 네. 1월 초에 밝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관세청에게 통보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1월 달에 이미 이게 다 끝났고 공식 발표는 이제 4월 달에 나는데 이제 이것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관세청은 이게 원래 이제 기준이 전년도 대비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느냐. 예. 요걸로 해서 이제 신규 매장을 더 줄 거냐 예. 말 거냐 기준을 삼는데 요거를 또 최신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2014년 정보를 한 번 더 이용하는 그것도 이번에 감사원에 또 적발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권한을 국회에 주자니 국회도 못 믿겠고. 네.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롯데가 탈락했다가 다시 없던 신규 면세점을 허가해 롯데가 되고 정말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 보따리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바로 어떻게 보면 네. 검찰이 밝혀야 되는데요. 그죠. 이번에 감사원이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찰이 나서가지고 과연 그때 돈 보따리가 왔다 갔느냐, 예. 무슨 다른 일이 없었는지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2016년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3월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만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1월달에 사실상 이제 결정을 내놓고 내부 결정을 내놓고 예. 3월달에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고 예. 4월달에 4개 우리가 또 새로 내주겠다 예. 발표를 하고 이제 그 연말에 최종 확정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그 K 스포츠 미르재단 얘기가 있었고요. 예.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실제로 지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금 재판에 지금 계류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도 신랄하게 지금 캐고 있습니다. 예. 보통 기업인들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만납니까? 청와대도 한번 출입하셨죠? 네. 보통 어떻게 기업인 회장들이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거나 면회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부르십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둘 다 합니까? 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예. 뭐 공개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사안이 있으면. 예, 이번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개적으로 만나시겠다고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또 뭐 예. 따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 또 따로 만나면 예. 예, 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부인이 있다 그러면 또 부인을 통해서 재벌 사모님들이 또 로비를 하실 수 있겠네요. 그 여러 가지 뭐 개연성은 말씀을 안 하시려고 네. 이거 꼭 다물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박병렬 기자를 좀 캐물어야 되겠습니다. 3차 면세점 선정 과정도 의혹이 좀 있죠. 네. 그 특허 수를 4개로 늘렸다라고 이제 발표하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연말에 가서 결정을 하는데 네. 과연 그 과정에 또 아무 일이 없었겠느냐. 근데 이번 감사에서는 빠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왜요? 이번 감사는 그 조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1, 2차만 대상이다 보니까 그렇군요. 감사원이 1, 2차만 봤는데 예. 그러면 3차 넘어가 없었겠느냐 예.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니까 예. 감사원 쪽에서 우리가 3차 과정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 의견을 밝혔고요. 예.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그 검찰에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들어가다 보면 이 3차 과정도 안 들여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거를 국회에 맡기기도 힘들고 감사 기능을 또 그런 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국회도 네. 상임위원회가 있긴 있는데. 참 제가 이게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국회가 좀 나서야 되잖아요. 그죠? 네. 원래 이번 문제도 뭐 처음 문제가 있던 게 어쨌든 국회였었고요. 예. 이번에 이게 벌어지니까 이제 민주당 소속의 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네. 이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국정농단 그리고 이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다. 나왔군요. 예. 네. 이러면서 이제 국정조사 같은 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면세점 사업자 이건 문제가 되는 게 지금 관세청이 전적으로 이 권한을 갖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권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밀시 심사거든요. 그렇겠죠. 누가 선정을 하는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점수로 이거를 자기 취합을 해서 몇 점이 나왔다 이것도 공개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정부가 이런 어떤 선정권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사업이라도 심지어 심사위원까지 안 밝히는 네. 그런 사업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인데 뭐 관세청이나 정부 얘기는 이게 만약에 원체 이권이 크다 보니까 공개가 돼버리면 심사위원들이 좀 본인이 좀 어려울 수 있다. 심지어 이제 주변인의 이제 사생활도 침해가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밝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보 공개는 가장 원칙적인 건데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공개가 되면 더 로비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이걸 꽉 틀어막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교수분들도 계시겠죠. 있겠죠. 거기에 또 알 수 없습니다만 혹시나 정치권 있을 수도 있을 정치권 있을 수 것이고 있고요. 그게 아마 여권 관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비공개라는 게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나쁜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잠재한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예. 우리 정부가 정말 공정하고 공평한 네. 정부가 계속 되어 왔다면 네. 믿고 맡길 수가 있죠. 방금 말씀하신 네. 공정과 공평은 투명하면은 저절로 공평하고 공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정말로 이 사심이 없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게 그러니까 봉사를 한다. 우리가 이런 집단이다 이러면 이게 뭐 공개든 비공개든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결국 감사원 결과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신고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청에서 특허권을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어느 업체나 면세점을 열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이 면세점이라는 게 세금을 사실 감면해주는 그렇죠.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업체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 또 정부가 또 완전히 또 개입 안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뭐 개수를 제한한다든가 뭐 업계 내에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어떤 뭐 제3의 제도를 만들면 뭐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고제 아이디어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쁠 것 같지는 않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대한민국 전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뭐 좋은 쇼핑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골목 상권이든 무엇이든 모두가 다 신고해서 면세점이 될 수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죠? 그럼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 면세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세금을 안 내고 물건을 사고 나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쓰도록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소비를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거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고 싸게 사서 그 나라에서 쓰게 돼버릴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오히려 산업구조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신고제를 해서 면세점을 운영한 사람들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해야죠. 이제 그러려면은 재벌이든 중소기업이든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면 죄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죠. 그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홈페이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는 제 이름 치시면 곽수종하고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시고요.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다시 확인 가능합니다. 날씨가 덥죠? 짜증도 많이 나실 겁니다. 조금씩 참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곽수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